제가 맡은 강의는 자, 명단 작성 그리고 만남과 초청입니다. 자, 우리 그 사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 MBS는 정말 내가 사업은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리고 내 주변에 아는 지인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그냥 무작정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공에는 반드시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명단과 어떻게 명단이 없으신 분들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초청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 명단 작성의 의의는 명단 작성은 바로 사업의 재산인데요. 그 명단 작성의 수가 곧 저희가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자, 많은 명단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명단이 많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내가 뭔가 이제 풍요롭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수입 창출의 기반이고요. 어떤, 돈과 시간을 벌고 싶은 사람들의 긴 명단, 긴 행렬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성공의 기반이고요. 사업의 핵심 요소는 명단 작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 시작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앞으로 알아갈 수 있는 건데, 우리 명단 작성에서는 반드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자, 무조건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는 적고 누구는 안 적고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지 반응을 우리는 예측하지 말고 일단 적는 데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그게 원칙인 거죠.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여건을 생각하고 이런 우리가 명단을 적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래서 빼고 저 사람은 저래서 빼면 정말 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냥 일단은 무조건 꿈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꿈이 있고 모든 사람은 생필품 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여건 생각 없이 그냥 적는 게 중요하고요. 많이 적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명에게 10명만 딱 적었어요. 근데 10명에게 얘기했는데 다 거절했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보다 100명을 기록하면 거절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단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자,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상대를 판단하지 말고 적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명단에 포함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만만한 사람, 아니면 내가 계속 만났던 사람. 이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해야 되는데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재정적으로 너무 부유해. 근데 사실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이 재정을 잃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만 본다 그러면 이 사업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한번 알아듣기 시작하면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내 주위에 정말 잘 사시는 분들도 명단에 꼭 포함을 하고요. 자, 미루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성공하면 전달해야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루고 있잖아요. 미루고 있다가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어, 꼭 후원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강력하세요. 여성분인데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좀 강해서 내가 나중에 좀 후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AP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늘이 두쪽 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보냐 이랬더니 그분이 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같이 하면 좋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뒤통수 받는 느낌을 받고,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고 사업을 너무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나중에 해야지. 지금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는 미루지 않고 무조건 만날 수 있는 사람 모두 만나서 명단을 적어야 합니다. 추가 명단을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친구를 많이 우리가 친구 사귀기. 자, 시도 때도 없이 친구를 사귀어야 해요. 사업을 떠나서 진짜 친구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고정 고객이 되는 거는 먼저 우리가 제품을 써보는 제품에 대한 경험과 신뢰가 쌓여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좋은 점을 찾아서 우리가 칭찬해 주는 거,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를 개방하는 거죠. 나를 오픈하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나를 막 가리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걸 먼저 알아요. 그리고 제품 얘기를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돈 얘기만 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내가 제품을 전달했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나를 보고 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아마추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초심자가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지레짐작하는 거죠. 그 우리 명단을 생각하면 제품을 쓰는 소비자, 그게 뭐 컨택 식스 포인트나 뭐 아미 제품 써보셨어요?라고는 질문을 해서 제품 얘기는 하기 좋은데 내가 사업을 전달하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매뉴얼대로 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잘 하려면 제품을 전달하는 그 부드러움과 이 편안함도 있어야 되지만 이 매뉴얼을 적고 이 매뉴얼대로 명단을 작성하고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 그리고 그거를 갖고 내가 뭔가 내 마음에서 내 머리에서 이미 내 사업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 작성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자충우돌 하면서 막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명단 작성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만큼 해야 될지,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라는 게 마음에서 이미 우리는 그 다음 할 일, 다음 할 일, 다음 할 일이 내 안에 계획이 되기 때문에 훨씬 사업을 사업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단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핸드폰을 탁 펴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핸드폰 적어보면 정말 300명, 500명 있거든요. 근데 300명, 500명이 다 내 명단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 안에서 다 걸러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명단을 봤으면 우리는 지레짐작하지 말고 이 사람은 바쁠 것 같거나 안 할 것 같은 명단조차 이렇게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오판을 하는데요. 절대 안 할 것 같은 사람, 더 이상 성공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사실은 전 진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아메이 하신 분들의 성공 스토리 들어보면요. 부지런하게 살던 사람이 아메이를 만나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뭔가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를 또 찾고 있는 사람이 우연히 아메이를 만나서 제품을 쓰다가 아메이 미팅장을 와서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이 바쁘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쁜 사람일수록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잘 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시간을 미루면 하루를 미루고 하루를 미루면 일주일을 미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주일을 미루면 3개월을, 한 달을 미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을 미루잖아요. 미팅도 3개월이 뜨문뜨문 되면 3년 할 일이 없어지고 3년간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루지 않고 오늘 할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두려움,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행동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심자분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이런 매뉴얼대로 한번 다 그대로 진행을 해본다 그러면, 아, 매뉴얼이라는 거는 성공에 대한 로드맵이거든요. 매뉴얼은. 근데 이 매뉴얼을 버리고 내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내 머리에서 생각 나오는 대로 하면 그만큼 우리는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런 명단 작성도 매뉴얼대로 한번 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명단을 분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명단 분류하지 않고 막 하다 보면 뒤죽박죽 막 만나시게 되세요. 그래서 A, B, C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급이 아니에요. A급, B급이 아니라 A, B, C로 분류를 해서 이 분류를 대상을 또 나눠야 되는데 A는 이제 가깝고 친분이 있는 사람. 즉, A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 동창, 친구. 그러니까 나랑 알고 있고 나랑 계속 관계가 있었던 사람. 직접 나랑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을 A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A 분류. 얘 누가 있어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학교 다니는 동창도 있고, 내가 같이 직장을 다녔던 직장 동료도 있고, 굉장히 이런 나랑 직접 알고 있고, 내가 살면서 서로가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A 분류로 나눌 수 있겠고요. 자, B 분류는 어떻게 B 팀을 나누냐? 내 환경에 관련된 사람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내 환경. 내가 직장 다니고 있으면 직장 다니고 있는 동료 외에 친구,
친구도 될 수 있고 직장 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애를 키우는 분들은 애를 키우는 다른 학부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그랬다면 이제 군대에서 같이 지냈던 동료라든가 어떤 서클이나 동호회, 교회에서 만난 이런 분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서비스 관계, 은행원, 의사, 세탁소, 자, 그리고 식료품 가게 주인 등 서비스 관련 만나는 사람들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출퇴근해서 자주 만나는 사람, 그리고 뭐, 세일즈 하면, 세일즈맨,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B 명단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C 분류는 어떠냐? 자, 우리가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 사실 사업을 이제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명단이 하나도 없어요. 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 예전에 아는 사람들 요즘은 아메이를 옛날에 하셨다가 다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시지만 내가 마음에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아메이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새로운 사람하고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A, B 팀으로 나누시고 C팀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C팀 같은 경우는 미팅을 좀 다니다 보면 우리가 뭐가 돼요? 미팅 안에서 많이 배우죠. 배우다 보면 옷차림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언어,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더 멋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로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사실은 새로 만나지는 사람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이미지가 그분은 처음 보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는 사람 없는 상태에서 내가 미팅에서 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나지는 사람이 대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나를 생각했을 때, 나를 바라볼 때, 저분 굉장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경우가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가족들이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잖아. 너 옛날에 공부 못 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족들이나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를 전달했을 때, 내가 얘기하는 이 비즈니스의 크기를 못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스폰서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죠. 아니면 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초대를 하거나, AP 초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좀 많이 오픈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C팀은 대상자를 접근법으로 이제 하는 건데, 우리는 늘 대상을 찾고 만드는 일을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미인 경칭질, 그래서 미소 짓고 인사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면 인상이 좋다, 뭐 하는 사람이세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내가 많이 변했구나. 내가 정말, 괜찮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최근에 막 인상이 좋으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분은요, 성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무심결에 웃는 미소, 그리고 인사 잘하는 거,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언어 안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그 고마움이나 그런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도 해야 되지만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C팀을 계속해서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고 내가 여기에서 많이 배우신다 그러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명단이 늘어나고 빠르게 우리가 사업자를 늘릴 수 있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미팅 안에서 변화하고 변화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속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우리가 에메랄드 되시는 분들이 다이아몬드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다이아몬드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고 그 경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늘려가기 때문에요. 이 처음에 10명 안에서 내가 한 명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한 상태에서 한 명을 찾아서 그 한 명을 후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명단 작성 시 우리가 마음가짐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일단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또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자, 이 미래를 준비를 누가 하고 있나?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자, 노후 대책. 누가 더 노후 대책을 준비하면서 할까?
자, 사업 마인드는 내가 회사 차릴 때, 아, 나랑 같이 중력을 내가 차렸는데 어떤 좋은 자리를 누군가한테 주고 싶어. 그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고 싶어. 과연 누구한테 이런 중력의 자리를 줄까? 그리고 이런 기회, 좋은 기회를 누구와 함께 공유를 할까? 누구와 함께 개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쉬운 사람, 그냥 놀고 있는 사람. 물론 노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서 놀고 있거나 아니 그런데 늘 놀고 있거나 아니면 막 게으르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 별로 목표 의식도 없고 꿈도 없으신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분이 사업을 할 거야. 이러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방법, 노후 대책이 필요한 사람,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 사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기회를 계속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명단이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중요하고요. 100명보다는 1000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대상자 선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는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요. 지역으로 가까운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일에 비해서 내가 추가 소득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생활 사고, 학력 수준이 좀 높든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시간적 자유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정말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분들이 우리가 대상자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선별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좋진 않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같이 놀려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인생을 걸어갈 비즈니스를 할 동반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갖고 사람을 찾고 이 사람들과 함께 긴 인생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누구를 선정할 때는 급하다고 아무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을 내가 잘 명단 작성을 통해서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신뢰를 쌓고 비즈니스를 전달해야 우리가 그분도 사업을 크게 성공하고 인생의 기회가 되고 나도 마찬가지로 내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고객 명단 작성법은요. 일단 우선순위 명단 30명을 따로 선별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가지 핵심 질문으로 대상자를 한번 평가하는데요. 8가지 핵심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질문을 갖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한 명을 가장 높은 1순위부터 우리가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만나서 뭐래요? 사업 설명도 해보고 그 사람과 함께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음,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단 작성 후에 스폰서와는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스폰서와 명단을 공유를 해야 돼요. 공유하지 않고 꽁꽁 숨겨 놓으시면요. 스폰서가 이분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3개월, 1년 동안 계속해서 스폰서한테 명단 주지 않고, 아, 내 주위에 누가 있어요. 내 주위에 누가 있어요. 내 주위에 누가 있어요. 이런 말만 계속 하잖아요. 그런 스폰서는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방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명단 작성을 하고 안 하고가요. 너무 중요한 게 내가 전투를 나가고 있는데 내 손에 총이 있는 것과 칼이 있는 거의 차이거든요. 총이 있으면 멀리도 쌀 수 있어요. 근데 칼이 있으면요, 내 팔의 길이만큼밖에 공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단이 있는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정말 한번 해보는 것과 내가 그냥 제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나를 통해서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하고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계속 내가 새로운 명단을 늘리려고 생각한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내가 갖고 있는 명단, 너무나 소중한 명단을 정말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봐서, 그리고 그분들과 어떻게 만나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한번 내가 사업을 해본다. 근데 이 매뉴얼대로는, 안 해보시면 이 매뉴얼의 힘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매뉴얼의 힘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 우리 시스템에서 성공한 덱스에그 시스템에서 6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게 매뉴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문제집을 갖고 풀어보면 이 문제집을 풀고 그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집을 풀면 되게 잘 풀리는데 방정식 모르고 뭔가 방법을 찾아서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것처럼 이 명단 작성은 한번 해보시면 이 힘을 알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스폰서와 꼭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명단은 공유하셔야 돼요. 스폰서가 그거 안 훔쳐갑니다. 그래서 스폰서한테 꼭 공유하셔서 이분은 어떤 분이고 이분의 어떤 상황이 있고 내가 이분한테 어떻게 질문했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꼭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상황 설명을 반드시 한 명 한 명의 상황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와 함께 만날 약속을 같이 잡으셔야 돼요. 근데요, 스폰서님은 그거 아세요? 그냥 내가 막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우리 파트너한테 뭐를 도와줘야 되는지 벌써 말 끝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경험이 있으세요. 자, 스폰서가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그게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길을 안 만든 거죠. 근데 그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명단을 딱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요, 그 명단 다 상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스폰서가 뭐라 그러냐면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는요, 갈 곳을 결정해 주세요. 사장님, 내가 이때 시간 낼게요. 시간 내달라는 말을 내가 요청 안 해도요. 사장님, 내가 이때 시간 낼게. 이분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사장님, 이분하고 한번 상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사장님, 이분은 이때 여기를 초대해보면 어떨까요? 이분이 언제 시간 돼요? 그럼 내가 이 시간을 빼서 이분을 같이 만나줄게요. 이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안 될 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역사가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이 이 모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공유해야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꼭 결과를 공유해 주셔야 돼요. 근데 꼭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스폰서는 생각해요. 아니, 안 만나셨나? 팔로우를 안 하시나? 왜 결과를 말씀 안 하시지? 요즘 그분은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스폰서는 그거 생각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한 분만 후원하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 분을 후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나한테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스폰서는 또 다른 분과의 다른 약속을 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가 그분하고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놓쳐버려요. 그러면요, 애써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났던 게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명단 작성하고 팔로우 하는 것, 그리고 그걸 대해서 공유하는 것까지 스폰서와 한번 계속해서 한번 릴레이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 명단을 가지고 내가 네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요. 그럼 네 사람을 만나서 적어도 세 번, 네 번 팔로우를 할 때까지 그 과정 안에서 모든 이 상황에 구간인 거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스폰서랑 만나서 상담까지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하다가 끊어지는 게 없어요. 끊어지는 게 없이 그분이 내 소비자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팔로우를 해서 사업을 후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후원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놓칠 게 없는 거예요. 왜? 스폰서의 경험은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도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이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경험 있는 스폰서랑 함께 내가 사업을 하는 거는 스폰서의 머리와 나의 다리와 내 명단이 함께 플러스가 돼서 사업이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 폭발을 믿지 못하시는 분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라 그래. 그리고 자꾸 자기 머리로 하려 그래. 그러시면요. 시간도 손해, 에너지도 손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명단을 다 초토화를 해버려요. 초토화 해버리잖아요. 나중에는요, 명단을 다시 새로 하려면 나도 경험이 없는데 자신감이 없어져요. 왜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버려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소비자는 컨택 식스 포인트나 아메이 제품 쓰세요. 요즘 아메이 제품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 쓰세요라는 질문만 해도 썼던 사람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거 썼던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명단을 가지고 한번 매뉴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컨택 시스 포인트로 해서 추가 명단이 늘어났을 때도 스폰서랑 한번 공유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와 함께 한번 팔로우를 해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더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은데요. 제품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제품부터 전달해서 관심을 유도해도 너무 좋고요. 자료를 전달하는 거. 음. 그리고 이 자료는요, 우리가 사업 설명하고 나서 자료를 전달을 하는 거, 안 가는 거 차이가 많은데요. 유튜브 하나 주는 것도 사실은 전달은 전달이에요. 근데요,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책을 받는 걸 더 많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왜 책 우리 서점에 가면 얇지만 읽기 좋은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1루에서 2루까지 직장인들은. 그리고 뭐, 1인 기업, 뭐 창업,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함께
함께 권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1대1 사업 설명을 하는데, 소비자나 아니면 이렇게 제품을 쓰시는 소비자나 아니면 내가 명단으로 만났던 사람들한테, 어, 1대1로 사업 설명을 해보면 정말 좋아요. 근데 사업 설명할 때 이게 조금 환경적인 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업 설명할 때 우리가 카페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바깥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은 나와 내 뒤에 있는 벽을 봐야 돼요. 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내 얼굴만 보여야지 뒤에서 막 사람 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사업을 전달하려고 하는 수익 구조나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들리다 안 들리다 들리다 안 들리다 하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하고 끝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내 뒤에 벽이 있을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같이 대화하는 요 장소 위에는 스피커가 없어야 돼요. 카페 가면 스피커 이런 거 많잖아요. 스피커가 없는 자리를 미리 가서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도 우리가 사업 설명 해보면 이분을 만나는 게,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이러지만, 사실 기회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기회를 한 번밖에 없어. 내가 오늘 사업 설명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머, 그러면 오늘 사업 설명 못하면, 다음번에 이 사람 만났을 때, 사업 설명 하기에도 어중간하고, 안 하고 가기에도 어중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세요. 그래서 사업 설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사업 설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를 전달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자료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팔로우는 또 유튜브로 주기도 하지만 유튜브도 주고 그리고 책도 빌려주고 그리고 자주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근데 만나고 초청할 때 자세가 있어요. 현명한 사업가는 결정 전에 자세한 설명과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차이인데요. 알고 뭔가 준비해서 가면 이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다 듣고 나서 내가 필요한 거를 가지고 온 거를 제안하거나 제시하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분의 얘기를 경청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저분한테 사업 설명할까? 내가 언제 저분을 초대하지? 이 생각하고 있는 이라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경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자세한 설명과 어떤 정보나 이 사람에 대한 정보나 빌려줄 책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다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맞고요. 누군가를 후원하려면 그들에게 동그라미 사업 설명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비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비전 없이 그냥 나 믿고 해. 아니면 사업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요즘 뭐 여러 가지 아이템적인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암해야 되지? 그리고 왜 나랑 해야 되지? 이 비전이 나와야 돼요. 자, 왜 나랑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꿈이 있어. 그래서 나 당신하고 같이 해야 돼. 왜 아메이를 해야 되죠? 아메이가 갖고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A70 우리 앞에 지금 라스베가스 A70 라스베가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2027년은 지금 막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2년 만에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7년 비전 보너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A70 라스베가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 인생을 역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가족여행 할 수 있어요. 이런 비전들이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래서 왜 나랑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사업이어야 되는지, 왜 이 아이템이 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팀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비전을 꼭 공유를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약속을, 이제 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태도하는데, 말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말은 그렇게 했고 내 태도가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후원했을 때, 내가 리더의 태도를 내가 먼저 가지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태도를 가진다는 거는 내 스폰서가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나도 따라서 리더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날 따르라! 이게 아니라 내 스폰서가 있는 곳에서 나도 있으려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팀이 돼서 정말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 태도를 완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태도가 나 혼자만이 잘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스폰서가 있는 곳에서 함께 같이 있으면서 비즈니스 태도를 가지고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자, 행동은요, 일단은 시도를 하셔야 돼요. 일단 무조건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방법만 연구하지 말고 일단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95%의 행동과 5%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메이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일인데요. 많이 만나야 됩니다. 자, 한 달에 15명을 초청해야 되는데요.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세상의 모든 성공자들은 많은 거절을 다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다이아몬드보다 수석 다이아몬드가 더 많이 거절받았고요. 수석 다이아몬드보다 더블 다이아몬드께서 더 많이 거절을 받으셨어요. 더블보다 트리플, 트리플보다 크라운이 더 많은 거절을 받았어요. 근데 더 많은 거절을 받은 그분들은 더 많은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받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 상식적인 거지만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성공은 불편한 게 아니라 성공은 어떤 매뉴얼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에서 우리가 따라서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만남과 초청에는 원칙이 있어요. 무조건 호기심을 유발해야 되는데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알려주려고 하면요. 말이 많아져요. 자, 말이 많아지잖아요. 호기심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요, 미팅을요, 안 와요. 올 것 같죠? 내가 많이 얘기해주고, 내가 너 궁금한 거 다 풀어줬으니까 꼭 와. 그 자리에서는 오케이 얘기해요. 근데 올까요?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아, 그거는 미팅에서 해결할 수 있어. 그건 미팅에서 들을 수 있어. 나도 요즘 배우고 있는 거야. 같이 가서 배우자.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얘기를 다 해주고 싶어. 그래갖고 막 계속 얘기해.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와요. 호기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남녀가 사귐을 하더라도 호기심이 있어야지 사귈 수 있잖아요. 하물며 아메 사업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다 궁금증을 풀어줘.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아메이가 내 수준인 거예요. 내 수준으로 아메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메이가 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스폰서를 얘기해주고 팀을 프로모션하고 시스템을 프로모션해서 그 사람한테 호기심을 유발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미팅에 초청을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초청하지 않고 아우, 거기는 거리기 너무 멀잖아. 와서 내가 해줄게. 그냥 여기서 다 해. 이러죠. 그 사람은 되게 좋을 것 같아. 왜? 시간도 배려해주고, 시간 없는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와서 해준다 그래. 당장은 듣기 좋아요.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이 후원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후원은 어디에서 했냐면, 미팅에서 후원해야 돼요. 미팅에서. 그리고 자세가 당당해야 되는데요. 못 알아듣는다고 논쟁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설득하면 안 되고 끌려다니도 안 되는데요. 이게 당당한 자세라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타협하는 것도 당당한 자세가 될 수가 있고요. 타협하는 것도 잘못하면 끌려다닐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필요한 내 태도와 내 자세, 내가 사업가 있을 곳에 있고 갈 곳에 가고 할 것을 하는 내 당당한 자세가 너무 필요해요. 누구를 후원하는데 그 사람을 맞춰주고 데려가주고 데려다주고 물론 처음에 초대하는데 그분이 차가 없고 미팅 시간에 촉박해. 그럼 내가 차가 있는 내가 가는 길에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번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매번 데려다 줘야 돼. 그러면요, 계속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매달리고 끌려다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그분이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만 할 수가 있어요. 나와의 인간관계만. 그럼 나와의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지 사업을 하는 것인지 헷갈려요. 그러면요, 그분이 사업을 바르게 못 봐요. 이 사업은 내가 후원하는 그분의 인생을 다르게 해주고 그분의 인생을 필요한 것을 충족해 줄 수 있고 그분의 미래를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그분은 성공할 수 있는 인자가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퍼주려고 한다거나 내가 너무 당당한 자세가 아닌 맞춰주는 자세를 하면요. 그분의 꿈이 나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주면 이 자녀가 자립심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업가는 특히 더 그래요. 우리 사업은 어른들에게 어른을 후원하는 어,
아이들을 가리키는 사업이 아니라 어른을 후원하고 어른이 어른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어른은 자기가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얘기하거나 못하는 척 할 뿐이에요. 근데 할 이유가 있으신 분은 다 해. 그럼 뭐가 중요해요? 내가 제대로 할 거 있으면요. 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따라해요. 분명히 따라하고 분명히 잘해요. 나보다 더 잘해.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잘할 때, 내 파트너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사업 설명해야 돼요. 그거는요, 완전히 원칙이에요. 그거는 김종규 사장도 말씀하셨고, 그거는 모든 리더분들이 다 그 얘기했어요. 다 그 얘기인데 처음에 이 얘기하면요, 귀에 안 들어와. 자꾸 만만한 사람 만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했다면 누군가도 할 수 있다. 내가 했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다 해주려고 하지 마라. 미팅에서 해결하게 해주고, 미팅에서 결정하게 해주고, 미팅에서 결과나게 해주고, 미팅에서 그분의 사업이 커질 수 있도록 미팅을 프로모션하고, 팀을 프로모션하고, 스폰서를 프로모션해라. 그래서 바로 내 당당한 자세는 나는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내 할 일만. 오히려 첫 번째 레그를 후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두 번째 그룹을 후원하고요. 명단을 통해서 세 번째 팀을 또 후원해봐요. 그게 바로 내 할 일이에요. 그럼 기존에 내가 후원했던 분이 뭐라 그래요? 어머, 우리 스폰서 아직도 열심히 하네? 또 초대했어? 어머,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잘해야지. 근데요, 그 마음이 딱 들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래서 김혜련 사장님이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막 한두 사람 막 그분 후원해준다고 그분을 맨날 만나고 그분의 뎁스를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스폰서가 누구를 또 초대해.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새로운 사람을 또 초대해. 그러니까 제 머리에서 띵, 띵, 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나도 사업 설명해야 되겠구나. 나도 새로운 명단 늘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스폰서의 그런 모습에.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파트너를 도우려면 내가 두 번째 파트너를 빨리 만들고 두 번째 파트너를 돕는 거는 세 번째 파트너를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할 일을 당당하게 하자. 그래서 어,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른 질문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FORM으로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가족이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요즘은 가족 관계가 혼자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싱글로 요즘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가족은 또 이렇게 상황이 봐서 안무로 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저랑 나이가 같아.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50대 그 초중이거든요. 그러면 저랑 나이가 같다는 거는 그분이 저한테 생년월일을 몇 년생인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저도 이제 그분 몇 년생인지 얘기해서. 근데 제가 딱 봤는데 분위기가 아기를 키우는 분위기가 아니야. 근데 제가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어머, 애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물어봤을 거야. 근데 이제 저도 옛날 같았으면 막 물어보고 실수했을 텐데, 어제는 이제 안 물어보고, 어머! 근데 그분이 화장도 하나도 아니고, 머리는 또 생머리에, 머리를 질끈 묶었는데, 일하고 퇴근하고 이제 만났는데, 막 가디건을 막 이렇게 널리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냥 아줌마들 컨셉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줌마 느낌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할까 봐, 어머! 하우, 저는요, 아들이 둘이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요. 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가족 얘기를 안 해요. 계속 제 얘기를 듣고, 가족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언니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네, 언니 있어요. 결국 본인이 이제 본인 입으로, 그래서 저는 언니랑 이렇게 해서 살고 있고요. 그럼 결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이런 거 이제 얘기는 해도 되지만, 그거를 상대방한테 신뢰되지 않게 이런 질문을 조금 생각해 가면서 하면 우리가 센스죠. 왜냐하면 잘못 한 번 실수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리지 않으려면 한 사람 만났을 때 귀하게 이제 생각하고 잘 말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직업이나 이런 거 뭐 어떤 미래를 위해서 직업은 어떤 직업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가는 어떻게 보내, 취미는 어떻게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경제에 관한 돈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돈에 대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셔갖고 그분이 뭐를 원하는지, 어디에다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분이 먼저 나를 오픈해서 그분이 경계심을 놓게 하기 위해서 내 얘기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를 오픈해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고 질문하면 경계심을 놓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쉽게 얘기를 해줘요. 그럴 때 우리 듣는 거는 뭐 들어요? 아,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뭐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사. 왜? 우리는 사업을 하면 이 사람이 건강이 필요한지, 어떤 아니면 뭐 미래에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 사람은 뭔가 문화 활동이나 뭔가 자기 개발 이런 걸 필요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5년 뒤, 10년 뒤 이 사람이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은 거를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뭐를 해야 돼요? 사업 설명을 하면 돼요. 그거에 맞게. 만약에 이제 돈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아이템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메이를 이렇게 해서 제품을 써봤는데 제품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미팅을 갔더니요.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까지 아메이가 멋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내 주변에 다이아몬드가 아무도 없었더니 세상에 미팅장 갔더니요. 다 다이아몬드야.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곳에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서울대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서울대 가봐야 다 서울대 다녀요. 이러면 그 사람이 어때요? 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으면서 그 듣는 끝에 우리는 아,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사업 설명을 할까? 어떤 미팅에 초대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벌써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할 때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짧은 통화. 그래서 전화는 용건만 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전화는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셔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 내 스케줄 보고. 근데 이제, 어, 누구야? 누구씨? 혹시, 잘 지내? 그래서 잘 지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 주에, 시간이 언제 돼? 잠깐 만나서, 커피 한 잔 하자.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러면, 그냥 잠깐 만나자. 잠깐 만나자. 보고 싶어. 근데 보고 싶다 하는데, 나 보기 싫어. 이런 사람 없어요. 보고 싶어 이러면 사람들 다 좋아해요.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이런 인사차리가 아니라, 나도 보고 싶어. 그러면 우리 이번 주 만나자. 근데 자기는 시간이 언제 돼? 그래서, 글쎄, 자기 되는 시간에 내가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번 주 좀 한가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그럼 나 수요일 날 괜찮은데. 아, 그래? 그럼 수요일 날 만나자. 또 이제 내가 근데 내 스케줄에 보면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누구씨, 월요일 날 시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월요일 날 시간 안 되는데? 이러면,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뚝 끊잖아요? 그럼 만날 기회가 없는 거야. 그 월요일 날 시간 돼요? 이랬는데, 그래서 나를 정해놓고 하기보다, 당신은 언제 시간이 됩니까? 먼저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되는 시간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또 이러죠. 배려해 준다고. 너는 언제 시간이 돼? 이래요. 그러면 나는 이번 주 좀 한가해서 네가 맞는 시간에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그때 맞춰서 한번 만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사업을 하면서 만나야 해결되거든요. 안 만나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는 게 없어요. 전화로 해결해? 아니요, 전화로는 해결이 안 돼요. 만나야 돼요. 무조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열정을 표현해야 되고요.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뭔가 굉장한 것을 시작하려는 진지하고 이런 진지한 긴장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게 맞고요. 음, 고요. 그래서 호기심을 또 유발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되게 바쁘다는 거, 한 30분 정도 시간이 돼. 그래서 내가 자기 얼굴 보려고 왔잖아. 아니면 내가, 누구 언니 얼굴 보려고 왔어요. 아니면 누구씨, 내가 오랜만에 여기 지나가는 길에 누구씨랑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렸어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정말 너무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흔하지 않은 기회라 꼭 한번 내가
알려드리고 싶고 꼭 한번 내가 공유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거를 말을 조금 빠르게, 조금 크게, 그리고 조금 속도감 있게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맞고요. 자, 초대할 때 우리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이제 여유 있는 태도가 있는데요. 초대를 할 때는 여유를 갖고 재밌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너무 재밌게가 아니라 미소 있게 약간 여유 있는 표정으로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고요.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를 동참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배우자를 함께 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듣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에 가서 서로 누군가가 반대를 하거나 누군가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누구 애기 엄마를 저 같은 경우 여성이니까 애기 엄마를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어. 근데 너무 얘기가 잘 됐어. 근데 이분이 그러면 이틀 뒤에 같이 미팅 갑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카톡이 와요. 우리 남편이 하지 말래요. 그리고 아니면 그 다음날 연락이 와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알고 봤더니 너무 배려 있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이제 커피 마시거나 뭐 하면서 물어보면 아, 우리 남편이요. 우리 남편 아는 선배가 암에 했대요. 근데 그 선배가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그 선배도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이 그래서 팍 뛰면서 아메가 안 되는 거래요. 그래갖고 내가 자신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돈만 아껴 쓰래요. 그래서 저 그냥 집에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배우자가 근데 같이 동참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동의가 일어나요. 그럼 같이 동의하고 같이 받아들인 얘기는 변수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가더라도 남편도 오케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날짜, 시간, 장소, 자, 요거를 명확하게 미리 이제 정하시는 게 맞고요. 자, 이거를 할 때는 요렇게 일부러 다이어리에다가 여기다 보는 앞에서 적으세요. 왜냐면 화요일 날 언제 오케이 화요일 날 누구 만나기 아니면 핸드폰에다 요즘은 많이 기록하잖아요. 그 번호 앞에서 핸드폰에다 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딱 하잖아요. 내 핸드폰에 보니까 약속이 쫙 있어. 근데 쫙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일부러 보이게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그럼 화요일 날 2시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순이 만나고 그러면 오케이 그럼 수시에서 4시 그럼 우리 2시간 정도 커피 마시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해주면 이분이 약속을 안 어겨요. 왜? 내 스케줄을 보니까 다른 스케줄도 너무 많아. 어기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그 분위기가 서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보이는 액션을 그런 거를 좀 그리고 나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고 돌아가면요 가는 동안 잊어버리는데 뭐 그래서 충분히 초청을 해야 되고요. 5명 모이기 원한다면 15명에서 20명을 초대를 해야 돼요. 5명 초대하고 5명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우리가 사람은 이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사람의 생각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사람의 마음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그게 오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요, 우리가 스스로 이게 우리가 결정해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확 이렇게 뭐 하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은 절대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태도와 내가 한 비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궁금해야지 나한테 와요. 궁금해야 나와 약속을 지켜요. 그럼 나는 뭐가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태도, 당당한 태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비전, 그리고 왜 이거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시간을 내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맞춰서 아니면 15명, 20명을 오게 하면 5명도 오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는 15명, 20명을 해서 5명이 내가 얘기한 비전에 올 수 있게 그게 맞고요. 어, 자, 그래서 초대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아메이는 언급하는 거를 처음부터 아메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또 아메이라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오랜만에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자꾸 딴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혹시 아메이 알아? 이러면 뭐라 그래요? 3년 만에 만났어. 근데 갑자기 3년 만에 만나놓고 아메 얘기 안 해. 근데 두 번째 만났더니 아메 얘기해. 그 두 번째 만나서 그 사람이 이 생각해요. 아, 이 친구가 나를 아메 얘기하려고 3년 만에 나한테 약속 잡았구나. 아, 그러면 내 의도를 그분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아메를 먼저 오픈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만나지는 명단 있잖아요. 새로 만나지는 명단. 이런 명단은 좋은 이미지와 좋은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과 미인 경치질을 하면서 좋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아메이를 굳이 오픈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태도를 하면 돼. 저희 남편이 요번에 이제 새로 후원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과는 일을 한 1년을 같이 하신 분이세요. 근데 저희 남편이 아메이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분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다른, 뭐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일관계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그 아메이를 이제 1년 동안 우리 남편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신뢰가 있겠죠. 이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뢰. 근데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와이프가 아메 열심히 하고 나도 아메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왜 이제 그걸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미팅을 나와서 나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 남편이 그 사람을 일관계로 만났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태도 때문에 저희 남편이 나중에 얘기한 아메이가 그분에게 오케이, 예스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제품을 또 설명할 때 금지해야 되는 거면 초대식 물건의 종류와 판매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시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어, 또 초대했는데 카탈로그를 주잖아요. 그러면 사업 설명 안 듣고요. 카탈로그 보고 계세요. 책도요. 사업 설명하고 있는데 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강의를 들 때 강의를 듣게 잘해 주시고 제품 설명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긴 통화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로 긴 얘기를 해서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그 안 되세요. 그래서 100점 100패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요. 그래서 전화해서 상대방하고 제가 이제 아메리 사업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누구랑 얘기를 하거나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통쾌하잖아요.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 많이 없고 그리고 내가 참고 있는 게 많으면 상대방은 기분 좋아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내가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말을 팍 했어. 그럼 나는 되게 속이 시원해.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아, 어지러워. 그만 만나고 싶어. 그냥 정신 어지러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아니면 누구랑 얘기할 때 내가 조금 답답하고 내가 조금 불편한 게 그 미팅이 상대방이 좋은 상황을 갖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뭐 이건 부업으로 하는 작은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지만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가 먹고 살고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내 현재를 준비할 수 있지만 내 미래는 지금 하는 일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미래는 이걸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얼마나 큰 비전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다가가는 방법인데요. 전문가의 자세가 필요하세요. 이 세상 최고의 비즈니스임을 인식하고 당당하게 자세를 보여주셔야 되고, 우리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돼요. 자유 풍요를 전달하는 메신저. 내가 너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우리 책임 못 지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스폰서가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 스폰서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저분은 아메를 통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아메를 통해서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하고요. 사업을 빨리 일으키는 방법은 훌륭한 사람 초대해야 되고요. 주변에 꿈이 있고 뭔가 찾고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만한 사람, 만나서 편한 사람, 계속 그런 사람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빨리 꿈이 있는 우리가 루크를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만 빼고 전달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우면 그 두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두렵다는 건 뭐냐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나보다 더 잘 살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나아진 사람들에 대한 그게 있어요. 마음에서. 약간의 극복해야 된다는 약간의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 사람들이 진짜 루커가 아닐까. 나한테 이 한 번의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외의 상황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외의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두렵지만, 내가 말하기 불편하지만, 불편한 상황에서 말을 했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노노노노노노 하다가 다섯 번째 예스가 나오면 그 예스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요. 저 사람이 안 할 줄 알았어.
저 사람이 예스 안 할 줄 알았어. 저 사람은 잘 살고 있어서 관심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어때요? 안 그래요. 저희 이제, 제가 계산에 후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대농을 하세요. 대농이 뭔지 아시죠? 엄청난 큰 농사를, 땅이 2만 평이야. 2만 평 농사를 해. 나이는 젊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땅이 2만 평에다가, 거기에다가, 봄에는 옥수수 심어요. 그리고 브로콜리 심어요. 또 가을에는 거기에다 또 뭐 한대, 뭐 한대, 뭐 한대. 거기다 또 배추도 해. 그러면 어, 이게 농사 짓고 뭐 하고 해서 1년에 연봉이 그걸로 해갖고 뭐 한 2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3억 가까이 된대. 근데 순수 이익만 해도 2억 넘는데. 근데 그러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 저분이 먹고 살만하네. 냅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냥 사업을 막 하는 거예요. 왜 했냐면, 저 사람이 꿈이 있는지, 저 사람이 2억 벌고 싶은 사람이 4억 벌고 싶고, 4억 벌고 싶은 사람 8억 모르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이 요즘 농번기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미팅을 나오세요. 괴산에서 서울까지 미팅을 나오세요. 세미나도 오세요. 오세요. 오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확률이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꿈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이게 2만 평의 땅에다가 그거 한다고 그분이 시간이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다른 분이 일을 하게 하고 그분이 미팅을 나오시더라고요. 어, 그게 그런 확률들을,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시다 보면 이제는 많은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초청해야 되고요. 그래서 스폰서를 많이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활용한다는 말은 그래요. 스폰서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을 받고 스폰서가 갖고 있는 경험을 항상 어드바이스 받으면서 우리는 해야 되고 애프터 미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의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가 좀 그 스폰서는 피드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줄 게 뭔지 알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우리가 미팅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 초대할 때 흔히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부수입 어울리스 흥미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마음에 드십니까? 자본 투자 없고 경험 없이도 되는 멋진 사업인데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내게 자문 좀 구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상대방한테 좋은 표현들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만남과 초청의 형태는 자, 미팅장에 초대하고요. 아니면 스폰서와 함께 LOS 미팅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1대1 미팅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많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화 접촉할 때 마음 자세는 일단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고 말투가 중요한데 말투를 그냥 장난삼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은 진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조 관리를 되게 밝고 비전, 열정 있는 자세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짧고 바쁘게. 그래서 통화할 땐 짧고 바쁘게 질문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속 확인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해야 되고 기회라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그게 뭔데라는 질문을 대비해야 돼요. 그게 뭔데 이러면 일단 만나서 얘기해 줄게. 이걸 전화로 얘기하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화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서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전화 접촉 후에 주의 질문은 꿈이나 너의 꿈이 뭐야? 어, 그리고 뭐 학자금, 비즈니스, 수입, 추가 수입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례 분석은 인사 및 시간. 그래서 이게 전화할 때는 간결하게 목적 전달해야 되고 관심 유발 밀도 약속 확정 이런 거 약속인 다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 이제 부정적인 대답할 때 대응이 뭐 부정적인 대답할 때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대답에 대응하는 거, 의문점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스폰서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부정적인 말에 딸려가셔도 안 돼요. 그거를 설득하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메이를 아는 경우는 아메이인지 확인하시고 그 선입견에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당당한 자세, 가치를 인식하고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 비전이라는 거 요거를 꼭 해야 되고요. 기회를 이용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회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멋진 이렇게 좋은 테이프를 돕고 나서 전화도 하고요. 스폰서와 대화 후 전달하고 거절의 탑이 높아질수록 성공이 다 왔다고 생각하고 거절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게 아니라 아, 내가 더 잘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남이 내 인생 안 살아주고 남이 내 사업 대신 해주지 않아요. 내가 더 단단해지고 누군가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먹고 우리는 해야 되고요.
성공과 접촉은 횟수에 비례한다는 거. 꼭 이거는 화토장 뒤집는 거 바로 맞고요. 에디슨도 1만 번 이상의 실패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 접촉에 있어 약속은 그거의 3분의 1이고요. 약속한 사람들 중에 파트너는 3분의 1이고요. 파트너 중에 아니, 세 파트너 중에 실제 사업까지 연계해서 정말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갖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들의 마인드, 그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우리와 함께 맞는 꿈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실패의 가치도 결과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에 강하게 거절하는 사람은 의외로 리더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이유만 해결되면 강한 신념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팔로우를 제대로 주고 스폰서와 한번 조언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